자, 11페이지 보시면 기업의 손익계산 나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손익법 등식. 자, 우리가 손익법 등식이라고 것은 손해봤니, 이익봤니, 손익법 등식이라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인데 손익법 등식은 여기서 하시면 돼요.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해요. 총수익 마이너스 뭐 뺀다고요? 총비용을 뺐을 때 뭐가 나온다? 순이익이 나오더라. 수익이 더 많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나와요. 마이너스는 뭐라고요? 순손실이. 이 공식을 책에다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비용이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그다음에 제3법 등식. 아니는 제3법 등식 같은 경우에 제3법 등식은 뭐하고 뭘 비교한다고요?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보통 단기 순이익이 많으니까 기말 자본에서 뭐 뺀다고요? 기초의 자본을 뺀다는 개념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공식에 생각하지 마시고 장사 끝났을 때의 순수한 내돈에서 장사 처음 시작할 때 내돈 빼면 당연히 뭐가 나오더라? 순이익이 나오더라. 이익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 값이 많이 마이너스 나오더라. 아니 뭐라고요? 순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요 틀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요 틀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 문제 자체가 우리가 기초에 즉 페이지 11페이지 잘 하다 보이는 문제 보면 뭐 나와야 제일 먼저 기초에 뭐 나옵니까? 자산과 기초의 부채와 기초의 자본이 나오죠. 얘들은 다 뭐라고요? 좋고 얘들은 기초예요. 기초. 얘들은 기초의 내용이고요.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 나옵니까? 기말의 자산과 또 뭐 나온다고요? 기말의 부채와 뭐 나와요? 기말의 자본이 나와요. 얘는 뭐라고요? 기말 내용이로 기말. 얘들은 다 기말의 내용, 기말. 장사 끝났을 때. 맞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뭐나 있습니까? 총수익이 나오고요. 총수익. 그리고 뭐 나와요? 총비용. 그리고 순손익.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럼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라 뭘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생긴지 손실이 생긴지는 뭘 비교한다?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수익과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하면 뭘 구할 수 있다? 단기 순이익인지 손실인지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뭐와 기초의 자본과 뭘 비교한다고요? 기말의 자본을 비교하면 뭘 할 수 있다? 단기 순이익인지 손실인지 알 수 있다. 맞나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나?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기초의 자본과 기말의 자본을 비교하면 이익인지 손실인지 알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체크해놓고 시작하시면 좀 덜 헷갈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번호가 없으니까 그냥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기초 예산 얼마? 500원. 기초의 부채는? 그러면 답은 기초의 자본 얼마? 200원.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에 기말의 자산 얼마? 500원. 기말의 부채는? 200원. 기말의 자본은? 300원. 하시겠습니까? 그럼 뭘 비교하면 기초의 자본 200원에서 기말의 자본 얼마 됐다고요? 300원이 됐대. 그럼 순이익 손실. 기말 자본이 돈 늘어났으니까 순이익이 얼마라고요? 얘가 100원 되겠네. 언더스탠드? 자, 그리고 나서 총수익과 총비용을 수익이 얼마 있어요? 얘가 700원이야. 700원 벌었어요. 얼마 썼길래 100원 순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600원. 되시겠나요? 자, 다시.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두 번째 거. 나와 있는 게 뭐 나와 있어요? 기초의 자산이 400원 나와 있습니까? 기초의 자산이 400원. 기초의 부채는 얼마? 260원. 그러면 기초의 자본 얼마예요? 오케이, 140원. 그래서 되겠죠?
다음에 기말의 자산 얼마? 520원. 부채는 몰라. 자본 얼마? 290. 얘가 290원 하면 부채 빌린 돈 얼마겠어요? 230원. 검산해봐요. 검산. 290원하고 230원 더하면 520 맞습니까? 그러면 기초의 자본이 140원. 기말의 자본 얼마? 290원. 돈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얼마 늘어났다? 150원.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라고요? 150원. 됐나요? 자, 순이익이 150원 생겼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총수익이 얼마? 총수익은 280원. 280을 벌어서 비용 얼마 썼을까요? 130원을 쓰고 나면 순이익은 150 맞습니까? 마이너스에 보면 150원. 됐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줄. 자산 몰라. 부채 얼마예요? 기초의 부채가 800원. 자본은 150원. 그러면 기초의 자산 얼마? 950원. 상당히 헷갈리는 문제예요. 쉽게 푸는 것 같지만. 자, 기말의 자산 몰라. 근데 기말의 부채가 얼마? 840원. 기말의 자본 몰라. 모르면 패스. 가요 그냥. 자, 다음에 총수익 얼마? 총수익이 770원. 770원을 벌어서 얼마 썼어요? 740원이 비용이에요. 그러면 순이익이다, 손실이다? 순이익 얼마? 30원만큼 순이익이 발생했대요. 30원만큼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기초의 자본 얼마에서? 150원에서 얼마가 늘어났다고요? 30원을 벌었다고. 그러면 기말 자본은 늘어난 거 맞습니까? 기말 자본 얼마? 오케이, 180원. 얘가 180원. 그럼 기말 자본이 180원이니까 기말 자본, 기말 부채, 기말 자산 얼마 나온다? 1020원 나옵니까? 1020원. 1020원에서 840원 빼면 180원. 푸는 거 이해하시죠? 이거 제가 풀 때 저는 잘 안 풀려요 하시는 분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너무 안 풀린다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숫자 개념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수치 개념이 좀 떨어지신 분이 있어요. 이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면 머릿속에 5개가 걸 하시는 분도 있어요. 천천히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자,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 보겠습니다. 뭐 있다고요? 부채가 얼마? 400원. 자본이 얼마? 300원. 기초의 자산 얼마? 700원. 다음에 기말의 자산 몰라. 근데 부채는 얼마? 400원. 자본은 200원. 그러면 자산 얼마? 600원 맞나요? 그러면 이 문제 자체에서 기초의 자본이 300원 나와 있어요. 기초 자본. 기말 자본이 200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내 돈이 순수한 내 돈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00원 줄어들어요. 손실 발생. 손해본 거죠? 손해봤을 때 수익과 비용 중에서 뭐가 더 많다? 비용이 더 많다고. 비용이 얼마? 700원. 수익은 얼마? 600원을 벌어서 700원 썼으니까 쓴 돈이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100원. 되겠어요?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자, 마지막 문제. 기초의 자산이 얼마? 560원. 부채 자본 없어. 패스. 기말의 부채가 얼마? 170원. 자본 얼마? 280원. 그러면 자산 구할 수 있습니까? 자, 기말의 자산 얼마? 450원 맞나요? 450원. 여기까지밖에 못 구하잖아요. 다음 패스. 수익과 비용 비교해보면 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170원. 비용이 170원 쓰고 나니까 마이너스 70원 됐습니까? 마이너스 70원이라 해서 손해란 얘기잖아. 손해를 보면 수익과 비용 중에 뭐가 더 많아요? 비용이 더 많겠지. 돈이 더 많겠지. 그럼 번 돈 얼마? 항상 검산. 100원 벌어서 170원 썼으니까 마이너스 70원. 맞죠? 자, 손해봤습니다. 손해봤는데 기초의 자본이 얼마인지 몰라. 네, 70원 손해보니까 기말에 내 돈은 280원 된 거죠. 그럼 처음에 돈 더 많았겠네. 얘보다 70원 더 많았겠네요. 처음에 얼마 했다고요? 350원.
해봐요. 350원 있었는데 마이너스 70원 되니까 기말의 내도는 280원. 그럼 뭐도 구할 수 있다? 기초의 부채는 얼마 나온다? 210원 나옵니까? 자사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 아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 줄 아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도 아니에요. 헷갈려서 못 푸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데 이런 뉘앙스라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페이지 12페이지. 이 순손익 계산하는 거 상당히 헷갈려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푸시는 거는 몰라 그냥 전반적으로 푸시는 게 그냥 아주 부드럽게 푸시길래 제가 풀이가 쑥 하고 넘어왔는데 상당히 헷갈려요. 헷갈리신 분들은 나중에 어려우신 분들은 또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딱 그거예요. 뭐와 기초의 자본과 기말의 자본을 비교하면 단기 순이익을 알 수 있고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면 단기 순이익을 알 수 있다. 두 가지가 구했을 때 단기 순이익은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12페이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작성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푸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계정강화 분류가 안 되면 뒤에 가서 다른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정강화 분류하면서 하는 내용들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한번 손익계산서 앞에 풀어봤었죠. 재무상 손익계산서 다 풀어봤으니까. 이거는 작성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풀어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해보기로 하고요. 자, 문제 3번 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계정강화 및 계정분류를 기록하시오 이렇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 및 통화대응권 뭐라 부릅니까? 현금. 현금은 뭐예요? 자산이에요. 현금. 여기다가 자산. 두 번째, 업무에 사용되는 명함 등의 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지 구독료 뭐랄까요?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 계정 분류하면 비용입니다. 그 시간 너무 작죠? 하니 하세요. 세 번째, 종업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한 비용으로서 회식비나 경조사비 등을 말한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계정강물 분류하면 뭐예요? 비용, 후생비, 비용. 네 번째,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 뭐라 합니까? 당좌예금이랍니다. 당좌예금. 당좌예금 뭐예요? 자산. 당좌예금. 다섯 번째, 당좌예금 보통예금 위에 1년 이내의 금융상품, 정기예금 등을 했습니다. 한다고요? 단기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 분류하면 자산이죠. 단기 금. 여섯 번째, 영업용 차량의 운행 및 유지비로 수선, 유류대, 주차요금 등을 뭐라 합니까?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는 뭐예요? 비용입니다. 차량 유지비, 비용. 차량 유지비, 비용. 기업의 기업주의 출자액을 말한다. 자본금이라면 자본금. 기업주의 출자액은 자본금. 자본금 뭐라고 그래요? 자본입니다. 자본. 자본. 운 좋죠? 이게 다 보이고. 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40대 된 사람들은 느낄 수 있다. 제 눈이 얼마나 좋은지. 자, 단기 보유 목적의 시장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말한다.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뭐라고요? 자산이에요. 자산. 단기 매매 증권. 아홉 번째, 상품이나 제품 등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에 채권을 뭐한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당연히 뭐예요? 자산이에요. 외상 매출금 자산.
영업활동 이에 발생한 소액의 비용이나 기타의 손실을 뭐란다? 잡손실. 잡손실의 개념 분류하면 뭐라고요? 비용입니다. 비용. 잡손실 비용. 다음 11번. 상품 매출 대금 등으로 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을 받으면 말한다고요?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은 자산입니다. 받을 어음. 12번째. 1년 이내의 회수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는 경우 돈을 빌려주면 말한다?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역시 뭐라고요? 자산입니다. 단기 대여금. 13번째. 영업에 사용하는 건물, 차량, 운방 등의 수리비 뭐란다고요? 수선비. 요 차량 운방은 원래 아니라고 그랬죠? 차량 운방은 원래 아니라고 그랬어요. 건물이나 비품의 수리비. 수선비. 14번째. 재산세 등의 세금 및 상고회세 및 각종 회비 말한다?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는 뭐라고요? 비용이에요. 비용. 세금과 공과. 상품 이외에 즉 비품, 건물, 토지, 비품, 토지, 건물 등을 외상으로 팔면 말한다?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팔았다는 얘기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미수금이랍니다. 미수금 역시 뭐라고요? 자산입니다. 자산. 16번째.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 뭐란다고요? 상품입니다. 상품. 팔아먹는 물건 상품. 상품은 당연히 뭐예요? 자산입니다. 자산. 17번째. 매출 시 지급하는 운송비, 택배비, 퀵서비스 비용 뭐라 한다? 운반비랍니다. 운반비. 운반비는 당연히 뭐예요? 비용입니다. 운반비, 비용. 18번째. 기업이 신문, 잡지, 방송 등의 광고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뭐란다? 광고 선전비랍니다.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는 뭐예요? 비용입니다. 비용. 광고 선전 비용. 19번째. 상품 등의 매입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뭐란다? 선급금이랍니다. 선급금. 선급금은 뭐예요? 자산입니다. 선급금. 먼저 지급한 돈. 20번. 영업에 사용되는 창고, 기숙사, 공장, 건물 등을 말한다? 건물이랍니다. 건물. 건물은 역시 뭐라고요? 자산입니다. 21번. 업무상에 지급되는 화재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뭐란다고요? 보험료. 보험료는 뭘까요? 비용입니다. 비용. 22번. 업무에 사용되는 복사용지 등의 문구류 및 사무용품비 등을 말한다? 소모품비라입니다.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역시 비용입니다. 소모품비. 23번. 영업에 사용되는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등을 뭐랍니까? 비품이랍니다. 비품. 비품 뭐라고요? 자산이죠. 자산. 24번.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기구 뭐란다고요?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당연히 뭐라고요? 자산입니다. 자산. 차량, 운반구. 25. 영업에서 사용에 소요된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뭐란다고요? 수도 광열비. 수도 광열비는 뭐예요? 비용입니다. 광열비 비용. 자, 업무 상황에 대한 전화, 핸드폰, 우편, 인터넷 요금도 뭐란다고요? 통신비는 뭐예요? 비용. 27. 영업활동 이외에 금액이 작은 이익. 잡이익이라고 잡이익. 잡수익이나 잡이익. 잡이익. 잡이익은 수익 항목입니다. 잡이익.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대금 말한다고요? 외상 매입금.
외상매입금은 계속 분류하면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외상매입금 부채. 29번 상품 매입하고 발행했는 약속은 뭐란다? 지급어음이라 얘기해요. 지급어음. 지급어음 계속 분류하면 뭐일까요? 부채입니다. 부채. 지급어음 부채. 30번 상품 이외에 즉 비품 건물 토지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사고 돈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란다? 비지급이랍니다. 비지급금입니다. 금 31번 1년 이내의 상한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오고 차용증서를 써준 경우 돈을 빌려온 거죠. 그걸 한다. 단기 차입금 훈돈 단기 차입금 계정 분류하면 뭐라고요? 부채라고 부채. 부채가 아니고 부채. 상품 등을 매출 주문을 받고 계약금을 받았을 때 계약금 받으면 뭐라 한다? 선수금이랍니다. 선수금. 먼저 받은 돈 선수금. 선수금 뭐라고요? 부채예요. 부채. 선수금 부채. 계약금 받으면서 합니다. 자, 33번. 영업상 거래처의 접대를 위한 비용으로서 식대, 선물 대금 등을 뭐라 한다? 접대비. 비용이죠. 네, 비니까 비. 34번.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전이나 물건 등을 뭐라 한다? 기부금이랍니다. 기부금. 돈 벌면 기부 많이 합시다. 기부금이랍니다. 35번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를 뭐라 한다? 수수료 수익이라 얘기해요. 받은 거니까 수수료 수익. 수수료 수익은 뭐라고요? 수익입니다. 수익.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송금 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등을 뭐 한다? 수수료 비용이랍니다. 수수료 비용. 87번.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업무에 사용된 출장 여비 및 교통비를 말한다. 여비 교통비래요. 여비 교통비. 자, 38번입니다. 종업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월급은 뭐라 부른다? 급여라 불러요. 급여. 39번째. 은행 예금, 대여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뭐라 한다? 이자 수익이랍니다. 대여금은 빌려준 거니까 은행에 돈 예금해 놓으면 이자를 받겠죠. 이자 수익이랍니다. 이자 수익. 은행 및 거래소에 대해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를 뭐라 한다? 이자 비용이랍니다. 이자 비용. 이자를 주게 되면 이자 비용이랍니다. 이자 비용. 41번. 기업이 건물 토지 등을 빌리고 지급하는 월세 등을 말한다. 임차료랍니다. 임차료. 집세를 지급하면 임차료랍니다. 임차료. 마지막 42번. 건물 토지 등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월세를 말합니까? 임대료랍니다. 임대료. 됐습니까? 자, 앞으로 제가 수업하면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적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매일 적는 내용이 뭐냐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예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재무상태표의 차별에 뭐가 있습니까? 자산. 대별에 뭐 있어요? 부채와 자본. 손익계산서 차별에 뭐가 있습니까? 비용. 대별 뭐 있어요? 수익. 이건 완전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 자산에 어떤 계정 과목이 있느냐? 지금은 아직까지 시작한 지가 우리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 머릿속에 넣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걸 최대한 많이 읽어보시면 앞으로 수업하는 데 훨씬 편해져요. 근데 부채는 몇 개 없어요.
부채에 뭐 있었냐면 지금 했던 내용 생각해보면 외상매입금 생각나십니까? 지급업 생각나세요? 미지급금, 현수금, 단기 차입금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부채 끝. 자본금 안에 뭐 있더라고요? 자본금 끝. 수익과 비용이 있을 때 수익에 몇 개 없었죠? 수익에 뭐 있습니까? 상품을 원가 이상으로 매출했을 때 생긴 이익, 상품 매출이 이자 받으면 뭐라 한다? 이자 수익. 수수료 받으면 뭐라 한다? 수수료 수익. 또 대상금은 잘 안 나오고 뭐 있죠? 상품 매출이 임대료 했나요? 임대료 했어요. 집세를 받으면 뭐라 한다? 임대료. 그 다음에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잡다한 이익을 뭐 한다? 자비. 이 정도. 어차피 비용과 자산의 계정 과목은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공부하실 때 헷갈리지 않게 공부하시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 뜻,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뭐냐 이 뜻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수익과 비용의 뜻이 뭔지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한다? 안에 들어가는 세세한 계정 과목들의 뜻이 뭔지 아시면 앞으로 좀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내로 공부할 때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공부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계정 과목에 대한 뜻과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걸 파악하시게 되면 회계가 조금 더 쉬워지고요. 그 파악이 안 되게 되면 뒤에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번 주가 수업하는데 상당히 크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 처음 하실 때 조금만 정성을 들여서 해놓으시면 뒤에 가시면 따라오는데 별 이상 없을 거예요. 회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조금씩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근데 반복해서 나오다가 어느 정도 기초 파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한 개의 계정 과목에서 조금 더 파고도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현금 단원을 공부했죠. 현금 단원은 그 앞에 보니까 뭐 있냐면 통화와 통화 대응증권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끝났는데 뒤에 가면 시간이 몇 시간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통화 대응증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통용되는 화폐를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종이조각이들. 수표 같은 게 있습니다 하고 넘어왔잖아요. 그 종류가 뭐 타임 발행 수표, 자기야 수표, 가계 수표, 송금 수표, 우편 수표, 우편 환 증서, 전신환 증서, 대체증권 환급 증서, 일람주금, 주식 배당 수증, 공사채 만기 이자표, 국고소금 동의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도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때 가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포인트만 딱딱 찍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가면 나중에 가면 금방 외울 게 많지만 지금은 뭐만 나온다? 오로지 현금이라 나옵니다. 그냥. 그럼 현금 나오면 현금은 현금이구나 하시면 돼요. 뒤에 가면 어려워지기 전에 일단 앞에 있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